전주 방송된 종목들의 현황인데요. 일단 또 지난주. 그렇죠. 지난주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메커스가 지금 40.75%, HLB 30%대, 아시아나, YIK, 강스텐바이오텍이 이제 20%대에 포진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잘 뽑아내시는 거예요? 사고 싶죠. 못 삽니다.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 방송이 되지만 누가 보면은 진짜 이걸 막 사기치는 것 같죠. 막 짜고 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패턴이에요. 제가 만든 이제 불기둥 레이더 이 검색식은 일단 급등주 패턴만 공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면 그게 언제 갈 줄 알고요. 한 달 뒤에 갈지, 6개월 뒤에 갈지, 1년 뒤에 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걸 일단은 제거를 하고 바닥에서 머리를 들거나 최소한 바닥에서 머리를 들거나 아니면 이미 거기서 벌써 막 난리가 났어야 돼. 막 불기둥 막 나오고 막 난리를 치고 일단 각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칼날이 서야 된다 그랬죠. 그런 애들을 위주로 공략하기 때문에 칼날이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급락 아니면 급등인데 아까 한재래님처럼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급락의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먹을 폭은 있으면서 너무 많이 뜨지 않은 그러면서도 일단은 각도가 서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뽑아오다 보니까 급락보다는 이제 급등하려는 특히 장이 미국 시장이 갑자기 막 10포인트, 20포인트, 30포인트 맨날 하한가 가고 이런 급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매매 종목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 오늘 뽑은 종목들도 또다시 30% 40% 나온 애들이 또 나올 거예요. 이게 2주 나와서 한 번씩 40%씩 나오거나 아니면 일주일 건너서 이렇게 30% 40% 나온 종목들이 자주 나오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언젠가 이제 시장이 정말 급락장이 되거나 하락장이 되면 그때서는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때서는 이제 뭐 폭탄 종목들 조심하라는 거 아마 뽑는 방송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면 반토막 나기 쉽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반토막 나는 종목들은 이제 쉽지 않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자주 나올 텐데요. 자, 일단 흥하해운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흥하해운. 요게 이제 우리 PD님이 좋아 보인다. 사고 싶다. 못 샀습니다. 참 돈이 없다고. 사표 내고 싶습니다. 돈이 없다고 못 사셨다면서요? 아니요, 저는 이제 사표 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관계자기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위에 자꾸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잘못했습니다. 자, 흥하해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흥하해운 제가 이걸 2번인가 3번인가 가져 나왔던 종목인데요. 일단 수익률이 지금 64.91% 지금 나와 있는데 가장 저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제 11월 2일 날입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 보면 여기였었어요. 여기. 요 자리였지 이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60%가 넘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예상을 해보자면 우리 PD님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진짜 사고 싶어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진짜로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사고 싶다고. 근데 이미 벌써 올라가는데 이제 지금 못 사죠, 이제는. 이제 못 사죠. 근데 왜 이게 이제 좋아 보였냐면 일단 앞에서 이렇게 한번 강하게 움직인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정도 씨를 말려놨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3개월 정도 빠지면 못 버텨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해도 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시켜놓고 죽일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시장도 도움을 줬고 차트도 이렇게 바닥에 있었고요. 완전 바닥에 있죠. 지금도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제약바이오, IT는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IT는 아까 이제 어부호 반도체도 굉장히 바닥에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제주 반도체도 굉장히 바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 다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싸게 살 종목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아직 제약주 쪽에서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IT 섹터도 무지무지하게 좋지만 제약바이오도 올 겨울엔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요 얘기도 자주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해운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흥하해운 일단은 조선업도 뭐 내년에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발틱지수라든지 해운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좋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흥하연을 말씀드렸던 건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홍해 고기 여기 수혜주원에도 좁지만 여기 막 들어가는 요 입구도 굉장히 좁은데 거기서 미사일 쏘면 다 맞는단 말이에요. 좁기 때문에. 그럼 거길 봉쇄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물류 대란 이슈가 한번 터지면 과거에 한번 움직였던 것처럼 또 움직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거래량도 좋고 그래서 이게 바닥에서 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아요? 거래량도 좋고 이슈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제 뭐 얘는 해운업이 앞으로 좋을 것 같아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움직였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 그런 이제 반군 공격 때문에 움직였는지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저항대 지금 부딪히는 자리인데요. 다시 물량 소화 받으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차트가 아직도 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60% 올라갔지만 다시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테니까 근데 조정받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나올 수 있으니까 막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이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받았다 싶으면 그때 또 들어가면 얘는 다시 한 번 더 매매하는 데는 왜냐면 각도가 섰잖아요. 지금 이미. 정배열이고 각도가 우상방이잖아요. 지금. 단기로는 우상방이고 중기로는 박스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도가 그렇죠? 우리 각도기로 쟀을 때에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진 종목이 아니고 여기서 각도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져 있고 이런 애들은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장은 그런 장세가 계속 펼쳐질 거예요. 차별화장. 가는 놈이 계속 가는. 자, 어쨌든 수익률 났던 종목 예고하고요. 그다음에는 PC 디렉트도 움직임이 PC 디렉트. 이거가 이제 64.56% 정도. 갑자기 이제 움직이면서 지난주도 이거가 잠깐 움직여갖고 이거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수익이 좀 났습니다를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어제네요. 어제 아주 급등을 한번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상증자를 하는 바람에 가격이 좀 바뀌었어요.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식 하나 더 준다 해서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연히 매수 가격도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매수 가격 대비 얘도 64.56%인데 이건 10월 19일 날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던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10월 19일 이쯤이 되는데 이례적으로 좀 바닥에서 드렸던 것은 거래량들이 듬성듬성 실리면서 여기서 한번 급등시켜 놓고 누르길래 근데 또 급등시키고 누르길래 여기서 갖고 있다 보면 한번 튀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게 거래량들이 괜찮고 그래서 최근에서도 이걸 또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최근에서도 이거 두 번인가 언급했어요. 왜냐면 거래량들이 자꾸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 패턴이 약간 누군가가 들어와서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일단 얘도 바닥 주고요. 바닥 주고 한번 올랐다가 다시 밀렸는데 얘도 마찬가지 일주일, 이주일 정도 조정을 다시 거치면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전에 있었던 60%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재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우리 이거 몇 번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 아마 박 PD님도 그때 당시 요걸 가지고 차트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셨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이건 언제 얘기했냐면은 11월 16일이거든요. 이것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이게 차트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만 봤을 때는 많이 안 올라간 것처럼 그렇죠. 많이 안 보이는데.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또 확 와닿네요. 이게 신규주의 특징인데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이쪽에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그렇게 변수를 주시면 안 되고요. 일단 여기를 먼저 보시고 해야 될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 이제 자 됐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신규주라 그래요. 네. 신규주라 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얼마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반토막이 금방 납니다. 여기 보면은 가격이 거의 3만 원대에서 12,000원, 뭐 10,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이 아니고 네. 반의 반토막까지 나는 이게 신규주들만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니까 올라갈 때도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그 레이더, 말 이름 말 그대로 레이더잖아요. 말 그대로 레이더. 레이더 관련주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차,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여기서 양봉이 나올 때 저는 IT를 좋게 보는데 일단 바닥에서 거래가 실렸으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딱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익이 이 정도 왔을 때도 꽤 났었어요. 그때도 막 40%, 30% 수익 났다 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가져다 놨냐면
여기 양봉을 두 개를 잡아놓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두산 로보틱스 봐봐요. 잘 가잖아요. 신규주들 잘 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IT 섹터는 당분간은 계속 주목해야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에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한 번 더 튀겠다 싶었는데 튄 겁니다. 그러면 끝났느냐? 또 가요 이거. 이거 또 갑니다. 왜냐면 여러분 장을 오늘 목요일 날 살짝 빠졌다 그래서 코스피 급락했습니까? 자 오늘 봐봐 12월 21일 실시간이죠. 저한테는 실시간이죠. 여러분들한테는 이틀 전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짜고 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실시간 차트 이렇게 보이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오늘 시장이 조금 빠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요만큼 빠졌다고 다들 겁먹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아니 9월 달서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건 이렇게 잘 버티면서 요거 떨어졌다고 왜 겁냅니까? 저는요 9월 21일 날 시장 빠진다고 현금화라고 방송에서 9월 21일부터 12월 2일, 3일 FOMC 끝나기 전까지 맨날 현금화하라고 내지는 주식시장 빠진다고 조심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FOMC 결과 보고 파월이 좋은 얘기를 하길래 미국 시장도 반등을 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1차 바닥, 가바닥을 쳤다. 이제 진바닥 치러 간다. 미국 시장 신고점 갈 수 있다. 그 얘기는 11월 달 했던 얘기입니다. 뭐든 지난 얘기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잘 버티면서 요거 떨어질 때 요거 무섭다고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 목요일 날 개인 투자자들이 장 빠진다고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디 빠져요? 하나도 안 빠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이 좋다면 조정도 적을 거고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레이더는 조정이 적고 당연히 또 올라가는 거예요. 목표치가 아직 22,000원, 25,000원 더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차트가 착시가 있다 그랬죠? 요만큼만 더 가면 27%니까 그럼 얘는 이게 61% 더하기 27%가 아닙니다. 누적이기 때문에 그럼 거의 또 세 자리에 등극할 수도 있겠네요. 100%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저거 보니까 또 매물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저 차트를 봤을 때. 그렇죠. 이미 매물대가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미 물린 사람들은 다 던졌을 거예요 이쯤에서. 무서워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장이 너무 또 내년에 너무 좋으면 돌파가 되는 수도 생기니까 어쨌든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마이크로 실적 좋게 나왔는데요. 점점 좋아질 거예요. 반도체 실적들은. 그럼 IT 부품주들과 IT 섹터들은 내년에 계속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전거 좀 돌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바닥에서 여기에서 공략하는 지점들이 두 군데가 있었다는 거. 오늘은 뭐 나쁜 자리는 아닌데 그냥 오늘은 설명만 해드리려고 했었던 거니까 그렇게 참 살펴보시면 되고. 전문가님 저 이거 중해제약 너무 궁금해요. 저 저번 주에 너무 또 이것도 사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던 종목인데 빨리 해주세요. JW 중해제약. 이거 중해제약 사시려면 퇴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자, 중해제약. 이게 중해제약이 12월 7일이네요. 12월 7일.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오늘이 21일이니까 2주 전인데 이 바닥에 있을 때에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요거를 자, 차트를 한번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 피디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자, 보면은 왼쪽에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 거래량. 그리고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힘을 받는다 그러죠. 앞쪽에서 힘을 받을 때 10% 힘을 받은 것과 100% 힘을 받은 건 당연히 힘의 차이가 10배가 납니다. 강하게 올라갔던 흔적이 있던 애들은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 또다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이 올라간 폭이 여기서 찔끔 한 10% 올라갔다 하면 이렇게 또 조정받으면 그러면 계속 이 박스권을 넘지 못하고 계속 재미가 없거나 약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미 여기서 엄청 강한 힘으로 100%나 넘게 그것도 한 달 보름 만에 100%를 넘게 강하게 세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여름이었고 7월 8월 달이었고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또다시 겨울철이 됐는데 기관들이 또 사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다행히도 잘 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30% 정도 나왔는데요. 조정받으면 올 겨울에서는 계속 같이 보셔야 될 종목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길게 보면은
차트가 막 그렇게 이때처럼 많이 서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해제약, 뭐 중해제약 외에서도 뭐 중해신약 뭐 등등 JW 시리즈들이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저는 올 겨울은 다 좋게 보는데 좋게 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제약주가 갈 때가 됐어요.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때 고점을 치고 2년 동안 잠잠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 대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수급에서 좋아요. 그리고 한미약품,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등등 뭐 SK 바이오팜 이게 굵직한 대형 제약사들이 우상방을 그리면서 차트를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얘네들이 자리를 잡고 대장이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면 중소형주들도 따라 움직입니다. 이미 빠질 만큼은 빠졌으니까 제약주들은 더 이상 이제 저점을 깨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유전자 가이라든지 mRNA 백신이라든지 요즘에 보면은 이제 또 폐렴, 독감 이게 또 유행, 더블 팬데믹 이슈도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 또 뭐냐면은 그 원료 의약품. 왜냐면은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약이 모자라게 되면 또 의료 대란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원료 의약품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 하여튼 올 겨울은 그럴 이슈, 뭐 돼지열병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올 겨울은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JW 중해제약뿐만 아니라 방역주, 뭐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등등 해가지고 신약 관련주까지 다 넓게 다 패턴들, 그러니까 거래에 이렇게 실려 있는 애들이 있죠. 조정받으면 다 건드려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IT 섹터보다 제약주가 깔끔하게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는. 안 갈 때는 대놓고 그냥 애들이 2년 동안 잠수 타고 꼼짝도 안 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때는 IT보다는 제약주가 좀 더 수익이 빨리 나오고 움직일 때 깔끔하게 움직여요. 깔끔하다는 얘기는 수익 줄 때는 확 주고 뺄 때는 확 빼고 또 줄 때는 확 주고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근데 IT는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여요. 제발 좀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팔아버리면 나중에 조금 올라가고 또 들어가면 또 빠지고 그래서 굉장히 골탕먹이는데 IT는 제약주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스마트하게 움직이니까 어쨌든 중해제약 조정받으면 또 좋습니다. 어쨌든 더 갈 거예요 얘는. 자 다음은 이제 전주 종목도 좀 봐주시죠. 메커스부터. 자 메커스요? 네. 그래요. 6개 움직이는데.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지난주 종목인데 지난주 종목들 수익률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메커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아니면 드론 관련주 아니면 태양광으로 엮이는 섹터인데 뭐로 엮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거래량이 좋아서 그냥 지난주에 뽑아드렸던 종목인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여기 앞에 거래가 실리죠. 쭉 빠졌다가 그러니까 패턴은 저거랑 비슷해요. 어부부 반도체. 어부부 반도체도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가 그동안 쭉 빠졌다가 얘는 더 많이 빠졌죠. 얘는 더 많이 빠졌고 오랜 시간 빠졌고 빠졌다가 거래를 실으면서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패턴주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메커스도 지난주 이걸 뽑았던 이유가 바로 요거 거래량이 요걸 돌파를 하면서 거래를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기 전에 잡으면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뽑았다? 그럼 그거는 급등주 레이더 종목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는 여기서 뽑았으면 이렇게 해서 올라갔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재수고요. 그건 운이고 시그널을 이렇게 떠야 돼요. 각도를 세우고 칼날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끝났느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메커스는 지금 거래량을 실으면서 누군가가 지금 계속 여기서부터 들어왔는 시그널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이 단번에 40%가 날 수가 있었던 거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튀면 내년 연초장에 또 튀면 한 15,000원, 16,000원까지는 한 번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얘기한다고 지금 덤벼들면 안 됩니다.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거나 만약에 공략이 돼 있다면 그 정도 목표치를 보고 분할 매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미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잡으면 이제 꼭대기에서 사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40% 이전에서 안 사고 있다가 40% 비싸게 산 상태에서 잘못 들어갔다 물리면 또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HLB. 자, HLB. 이것도 매서워요. 요즘에 이슈 많이 나와요. 이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어휴. 각도를 아주 거의 90도로 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바이오스텝, 그러니까 HLB 바이오스텝도 있고 HLB 제약도 있고 HLB 글로벌도 있고
물론 다 좋게 봤는데 그냥 얘를 뽑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중심이 되는 얘는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얘를 뽑았는데 얘를 뽑은 게 역시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제일 강했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중해제약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앞단에 보니까 저기서도 파워가 있네요. 아, 길고 요쪽에 네. 좀 멀긴 해요, 근데. 그래도 계속 있네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듬성듬성 거래가 실려서 누군가가 매집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흔적을 보고 여기서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이거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뽑은 게 아니고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런 게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 바닥에서 얘기를 추천은 안 하고 바닥에서는 얘기 3만 원대 얘기 안 하고 왜 37,500원 뭐 4만 원 아니면 뭐 42,000원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할까? 우리가 불을 붙이기 전에서는 정말 장작이 안 타는데요. 불이 붙고 나서 장작 태우면은 잘 붙어요. 왜냐면 이미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불이 붙기 전에서는 그러니까 비행기도 이륙하기 전에는 진짜 처음부터 탁 뜨질 않죠. 물론 요즘 비행기는 성능이 좋아서 바로 이렇게 수직 이착륙하는 것도 있지만 이 비행기가 이렇게 속도 어느 나도 이렇게 이륙하듯이 이륙하는데 그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떠 있는 종목은 둘 중에 하나예요. 급락 아니면 급등. 그럼 이 뜬 상태에서 급락을 하면 잡아 들어가면 되고 뜬 상태에서 올라가면 먹을 폭이 있으면 들어가면 되고 먹을 폭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움직인다라는 거에 착안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HLB인데 이 차트도 그동안 많이 빠져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이제 이렇게 돌파해서 움직이는 건데 근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가 외국인들이 죄다 들고 있어서 쉽게 꺾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조정받으면 제주 반도체처럼 당분간은 계속 상승을 하면서 6만 원, 7만 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외국인들이 사서 물려 있어요. 어쨌든 얘네들은 손실 안 나고 더 비싸게 팔려고 열심히 꼬드길 텐데 간암 치료제 뭐 삼상 이슈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이슈는 아닌데 조금 너무하다 싶기는 하지만 원래 주식이 그래요. 별거 아닌데 올라갑니다. 세력들이 땡기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건데 꽤 수익이 많이 좀 난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IDT. 얘도 지금 날이 섰죠. 22.14%인데요. 박 PD님 이거는 별로 관심 없으세요? 저는 관심 없어요. 왜요? 빨리 오늘 종목이 보고 싶어요. 지금. 아, 그래, 어느 종목이요? 이것도 지금 쭉 빠졌다가 지금 거래가 엄청나게 실리면서 지금 각도로 막 세우면서 지금 화나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화가 났죠. 화가 난 애들은 5월장, 내년장, 내년 신년장에서는 계속 우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인수합병 이슈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근데 거래량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마 더 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시아나 IDT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한 자리에서 20%밖에 안 떴으니까 또 조정받으면 공략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YIK. 요거는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갑자기 움직이더라고요. YIK. 얘는 반도체 장비인데요. 지난주에 자리가 좋아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이렇게 움직이는 요 정도 모양이어서 자리가 좋아갖고 얘기했던 건데 역시 자리가 좋아한 거다 보니까 잘 올라가죠. 얘도 이렇게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가 좋아요. 이게 만약에 고점 여기 부분에 있었으면 조금 부담이 됐을 텐데 바닥에서 크게 보면 막 이중바닥형처럼 보이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또 반도체 장비주들은 내년장에도 계속 좋을 예정이라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지금 전고점에 물량 소화를 거치고 있는데 요건 어차피 바닥주니까 조정받으면 반도체 장비 없다 그러면 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강스텐 바이오텍. 이것도 지난주 얘기드린 종목인데요. 강스텐 바이오텍. 그냥 바닥에 거래 실려서 그냥 얘기했는데 얘도 잘 갔네요. 근데 이제 저항대 부딪힐 때 됐으니까 이거 이제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닥이긴 한데요. 여기 떨어질 때 여기 아마 물량대들이 아마 강력하게 아직 있어서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요거는 조금 이제 기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 종목이죠. 제주 반도체. 오늘 양봉 나왔더라고요. 막판에 또 움직였군요. 네. 세게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조정을 받기 싫은가 봐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길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튀는 패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아침 방송에서는 더 싼 가격에 추천해드렸고 그래서 거기는 217%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189%. 얘도 큰 수익 났죠. 내년장에서 이런 애들이 더 갑니다. 더 가서 뭐 후성도 예전에 한 500% 수익 났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7,000%, 8,000% 수익이 났었는데 뭐 8,000%는 아니더라도 200%대에서 또 한 번 앞자리 300%대를 향해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장이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 불기둥에서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일단 지금 시간이 또 오늘 얼마 없습니다.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한테 빨리 방송에서 들으려면 시작해야 될 텐데요. 방송이 끝나도 못다한 말들은 밑에 보이시는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샵 008에 불기둥 빨리 보내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바로. 자, 오늘 뽑은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 10개 정도 뽑았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겁니다. 중간에 끊어질 텐데 그 다 못한 것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서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디지캡입니다. 자, 이름이 좀 생소하죠? 디지캡. 자, 방송장비 보안 관련주 쪽이고요. 이게 한동훈 관련주로 엮여 있대요. 요즘에 이제 한동훈 관련주 이정재 씨하고 막 급등하고 막 이상하게 막 급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정치 테마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냥 패턴이 오늘 다 디지캡 차트를 보면 패턴이 길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길게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그림을 계속 횡보하게 박스권을 가다놨습니다. 누군가 매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듬성 매집이 돼 있고 박스권. 근데 지금 장세가 작전주가 아주 판치는 장입니다. 이미 테마주가 기승이다라는 기사들은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저 혼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테마주라도 작전주 아주 기승을 부려요. 정상적인 종목들보다 이런 애들이 잘 움직이는데 어쨌든 한동훈 관련주를 엮였는데 지금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누군가가 매집을 자꾸 하죠. 그래서 밑으로 박살날 가능성은 일단 이 장이 이렇게 좋고 그다음에 기가 외국인들이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얘는 정고점을 뚫고 움직일 수 있는데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오늘 장 끝나고 공략하거나 내일 공략하면 좋을 텐데 과연 월요일 날까지 이 가격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질이 좋지는 않아요. 움직인 거 보면 급등하는 척하고 박살내고 급등하는 척하고 박살나고 그래서 급등할 때 쫓아가면 박살납니다. 박살날 때 공략을 해야 되는 패턴이에요. 작전주입니다. 그래서 질은 좀 나쁘지만 박살나 있을 때 공략을 하면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주면서 먹여주는 종목이니까 단타하려면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이미지스. 자 이미지스 이것도 올라갔다 오늘 장이 오늘 목요일 날 대부분 이제 시장들이 많이는 안 밀렸는데 살살살 밀리는 느낌 때문에 오늘 종목들이 올랐다 다 밀렸는데요. 이미지스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파운드리 위탁 업체, 팹리스 업체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 설계하는 쪽인데 그래서 가끔 뭐 자율반도체, 자율주행차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움직일 때 한 번씩 이슈 나오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어쨌든 지금 각도를 세워놓고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뽑았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내일 이후에서 조금 조정받으면 이 저점은 안 깨질 거니까 요 밑에 라인 정도면은 초보자들도 공략해 볼 만하고 그렇다 그래서 뭐 내일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물리느냐? 물릴 거는 없어요. 어차피 넘어갈 종목입니다. 어차피 넘어갈 종목인데 싸게 사서 가져갈 거냐 사자마자 물렸다 가져갈 거냐 아니면 재수 좋게 사자마자 올라갈 거냐 그 게임인 거지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이진이라는 종목이에요. 아이진. 야 이거 완전 바닥에 있죠. 근데 거래량 봐봐. 이거 지금 주봉 아닙니다. 일봉이거든요. 대부분 이런 차트들은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서 나오는 차트들인데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래가 실리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더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까도 잠깐 무슨 뭐 종목들 찾아드릴 때 이런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찾았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죠. 그림은 기억나는데 저도 종목명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도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매매 패턴이 다 되는 겁니다. 너무 쫓아가지는 말고 눌릴 때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제약주예요. 그래서 신약 연구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mRNA라고 들어봤죠? 그거 관련주입니다. mRNA 관련주 쪽이고 허혈성 질환, 그다음에 당뇨
당뇨병, 당뇨, 망막증, 욕창, 창상, 뭐 심근허열, 뭐 이런 손상 치료제들을 뭐 개발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그런 이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mRNA 관련주들이 또 유전자 가위, 유전자 치료가 또 거기도 엮이거든요. 그 이슈에 딱 엮이면 내년 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거래량이 심상치 않아서 한번 뽑아봤고요. 자, 다음은 지노믹 트리. 이거는 지난번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종목에서 좀 수익이 났어요. 그때 대비도 11% 정도가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 차트 모양이 이쁘잖아요. 한번 들어주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패턴 중에서 들어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있었다라는 얘기가 좀 전에 있었는데 종목명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림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한번 녹화방 돌려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주고 결국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지노믹 트리. 얘는 체외 진단 시장의 뭐 체외암, 그러니까 진단 키트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코로나 진단 키트,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관련 주점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가위 얘기 나오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진짜로 기술력이 있냐 없냐는 나중 얘기고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관련이 없어도 그냥 관련주다 그러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트 모양들은 뭐 괜찮으니까 뭐 급락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코로나가 이제 다시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폐렴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서라도 코로나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주들은 계속 올 겨울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찬가지 뒤에 종목들 좋은 것들이 6개나 더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4개밖에 못했지만 나머지들도 잘 움직일 거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나머지 종목들도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